김용현, 공직자윤리법 위반 100만원 과태료의 진짜 이유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퇴직한 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1일 한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했으나 취업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2022년 8월 30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 취업 당시 개인의 착오로 인해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이후 지연 신고,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 중장 출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질에 관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지적되면서 김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예정되어 있으며 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실의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작업을 주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으로 경호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호처가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심도 있게 검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핵심 부처를 이끌어갈 후보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 여부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김용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의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정책 비전을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로 여야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법적 의무 위반 문제와 함께 경호처와 관련된 논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야당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군 복무 중에 쌓은 경험과 국방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의 취업 신고, 지원 문제를 사전에 해명하며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그의 경험과 전문성이 국방부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사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미 하원 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접견에는 존 물레나 미 하원 중국 특위원장을 비롯해 로 칸나, 벤 클라인, 탐 수아지, 브라이언 바빈, 베리 루더밀크 등 6명의 하원 의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가 한미 동맹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탱해온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미 및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의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미 하원 대표단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용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음을 실감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및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 간 협력 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으며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윤 대통령과 미 하원 대표단은 향후 한미 동맹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을 통해 양국은 공통의 전략적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한미 동맹이 직면한 복잡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한미 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동맹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 하원 대표단은 이번 회동을 통해 동아시아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은 지역 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활동 증가와 북한의 핵 개발 등 복잡한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은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대표단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 의회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북한의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